안녕하십니까. 간호대학생의 치매 노인 돌봄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 논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저자는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배선희 교수,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박영성 교수,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지영주 교수이며 발표자인 저는 배선희 교수입니다. 연구 목차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참고 문헌의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으로서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실무에 투입이 되어 간호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노인 병원 입원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지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치매 노인을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간호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호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학생들이 간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전문인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 경험을 통한 현장 체험은 포괄적 체험 학습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은 간호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 노인 돌봄 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생생한 그 경험을 파악하고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치매 노인 돌봄 관련 동아리 활동을 경험하는 그들의 생각, 느낌, 이러한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설계 및 연구 참여자로서 먼저 연구 설계는 간호대학생의 치매 노인 돌봄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에 대한 본질을 탐구하고자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쥐도 NC에 소재하는 K대학교에서 치매 노인 돌봄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을 한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입니다. 9명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령은 21세에서 23세, 학년은 2학년, 3학년, 4학년이었으며 성별은 9명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경력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3년에 이르는 동아리 활동 경력이 있었고 종교는 대부분 무교였으며 3명의 학생이 천주교였습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은 2023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총 2팀으로서 한 팀은 여자 4명, 두 번째 팀은 여자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횟수는 1 내지 2회로 한 팀당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면담 장소는 교육원 강의실을 대여하여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승인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인터뷰 주요 질문은 동아리에서 치매 노인 돌봄을 위해 어떤 노력과 활동을 했나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보람있고 즐거웠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롭게 배우거나 깨달은 내용이 있나요? 등의 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그라네임과 라운드만이 발표한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녹음 파일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필사하였고 필사된 모든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습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의 경험과 관련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구절이나 문장을 추출하여 의미 단위로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선택한 의미 단위를 응축된 의미 단위로 재진술하여 핵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이나 문구로 응축하였고 응축된 의미 단위는 다시 코드로 명명하여 추상화하였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상호 관련이 있는 코드들을 모아서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고, 하위 범주를 간호대학생의 치매 노인 돌봄 관련 동아리 활동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이고 의미가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언어로 범주화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범주로 의미를 종합하였습니다. 규명된 속성 및 내용에 대해 K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아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윤리적 고려입니다.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미, 협력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익명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후에는 녹음된 자료를 즉시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설명 후 동의서 양식에 정보 제공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고,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습니다.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 확보입니다. 사실적 가치로 분석한 결과는 일부 참여자들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에 대한 선이해, 개인적 편견과 판단을 배제하였으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1인에게 검증받았습니다. 적용성으로서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 준비입니다. 질적 연구에서 도구는 연구자가 되기 때문에 연구자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연구자 1은 간호학과 교수로 K대학교 노인간호학 교수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수년간 노인돌봄 동아리 활동 지도교수로 참여하였으며,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 관련하여 교과목을 이수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 구두, 포스터 발표 등을 통해서 본 연구 방법에 대한 수행 능력을 연마하였습니다. 연구자인은 간호학과 교수로서 K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을 진행하였고, 현상학으로 석사학위, 문화기술지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질적연구학회 회원으로 연구 진행에 대한 숙련성을 훈련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로서 원자료에서 발췌된 의미 구성을 바탕으로 90개의 코드를 도출하였고, 26개의 하위 범주를 코드로부터 다시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계적으로 개념화를 통해서 6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습니다. 간호대학생의 치매 노인 돌봄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의 6개 범주는 상상도 못한 치매 개선 활동의 어려움,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봉사활동,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한 보람,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풍요로워지는 대학생활, 함께하는 가치의 확립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치매 노인 돌봄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의 의미 범주 첫 번째입니다. 상상도 못한 치매 개선 활동의 어려움으로서 하위 범주는 치매 노인 돌봄의 어려움, 치매 노인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대한 아쉬움, 시간 할애의 어려움, 교육하면서 느끼는 지식의 부족함, 이 하위 범주를 통해서 상상도 못한 치매 개선 활동의 어려움의 범주를 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봉사활동입니다.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을 반복할수록 봉사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치매 노인 돌봄 활동에 대한 책임감, 인지재활 활동을 위한 노력, 이러한 하위 범주를 통해서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봉사활동의 범주를 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한 보람입니다. 하위 범주로는 도움이 되는 결과에 대한 뿌듯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느끼는 보람, 스스로 이뤄낸 활동에 대한 성취감, 이러한 하위 범주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한 보람의 범주가 도출되었습니다.
네 번째 범주입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의 범주로서 치매 노인의 편견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하게 봤던 것은 누구도 치매 노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가 치매 노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치매 노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노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의 변화. 간호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편견, 틀딱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매스컴에서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노인을 좀 더 이해하고 할머니이고 나의 가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의 변화, 인생의 선배인 노인에 대한 존경, 그 치매 어르신이 배워왔던 과정, 치매 어르신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존경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은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의 범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풍요로워지는 대학 생활의 범주는 간호학과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 특히나 치매 노인을 돌본다는 것은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었고요. 간호학 내용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교우 관계가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들을, 다채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하위 범주를 통해서 풍요로워지는 대학 생활의 범주가 도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범주로는 함께하는 가치의 확립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성찰을 해가는 과정, 관계 형성을 배워가는 과정, 후배와 선배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노인과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 안에서 관계 형성을 배워가는 과정, 활동을 통한 스스로에 대한 성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다음엔 무엇을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간호학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간호학과를 내가 왔구나. 내가 간호사로서 간호사가 될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간호학과에 잘 왔구나 하는 어떤 간호학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러한 하위 범주를 통해서 함께하는 가치의 확립이라는 범주가 도출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범주인 상상도 못한 치매 개선 활동의 어려움은 동아리 활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어려움과 돌봄 지식의 부족함 등을 경험하면서 막연히 생각했던 치매 노인 돌봄 관련 동아리 활동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매 개선 활동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내, 시청각적인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범주인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봉사활동은 치매 노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책임감을 깨닫고 좀 더 적극적인 치매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비 사회인으로서 책임감과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돌봄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 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바에 비추어 이런 돌봄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범주인 도움이 되는 활동에 대한 보람에서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의 뿌듯함과 기획부터 실행까지, 실행평가까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결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가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참여자들은.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상자에게 치매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범주인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서 노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치매 발병 상황을 버티고 있는 노인에 대한 존경, 인생 선배로서 대하는 자신의 사고와 관점의 변화가 있었음을 본 참여자들이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이 세대 간의 교류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범주인 풍요로워지는 대학 생활에서 간호학 전공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활동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는 등의 교우 관계가 풍요로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 돌봄 동아리 활동이 간호학 전공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쌓고 적용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범주인 함께하는 가치의 확립은 혼자로서는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함께 나감으로써 더 훌륭한 결과를 이룰 수 있음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험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간호학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돌봄에 대한 비교과 활동을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국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차원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을 제언합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치매노인 간호학생들의 치매노인 돌봄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에 대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